Hello everyone, this is James from KNS Baccalaureate. 안녕하세요, KNS Baccalaureate 영특 전문 강사 제임스 송입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1번 문제풀이 보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재밌으셨나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고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PPT 보시면요. Passage 2, 두 번째 지문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기니까 뭐 시간을 줄이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요.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끝까지 꼼꼼하게 진짜 수업 들으시듯이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루즈해지거나 이렇게 너무 길어질까봐 한 문장 한 문장 독해는 안 하고요. 일단 1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퍼즈를 누르세요. 예, 지문 읽어보시고 서머리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읽어보시고 강의 계속 할게요. 자, 다 읽으셨네요. 엄청 빨리 읽으시는군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제 길기 때문에 일단 나누는 거를 먼저 제가 할게요.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요, 이제 요약이 돼야 되니까, thesaus를 찾아야 되고, 디테일을 찾아야 되고, reason을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나누는 데 있어서 맨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그죠? 그 while it dominated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 전 문장까지를 첫 번째 덩어리로 봤어요. 그래서 In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is a theory that sees competition for power as a key factor in how states do and ought to act and regards traditional moral ideas such as justice as irrelevant. Scholars who favor this theory argue that it is the best way to explain the world as it is, and that political agents should act in conformity with this state of affairs.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를 봤는데,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Realism이라는 이제 국제관계론에서 이론이 있는데, 국제학 이론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권력 다툼, competition for power를 그 나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데 키 팩터로 가져가는 이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력이 내가 저 나라보다 힘이 더 세고 적고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의 논리. 아시겠죠? 그게 리얼리즘이라서 regards traditional moral ideas such as justice as irrelevant.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정의로움, justice 이런 거는 이제 개나 줘버린다 이 소리예요. irrelevant.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힘의 논리이다. 권력 다툼.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힘이 세면은 힘이 약한 나라한테 어떤 전쟁도 고려하는, 불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국제관계학에서 이제 리얼리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는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재밌죠, 문장이. Argue that it is the best way to explain the world as it is.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네가 좋든 싫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든 틀리든. As it is. 그러니까 제발 don't be naive. See the world as it is. 원래 세상은 이래. 권력 다툼이야. 힘의 논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나라들이. 외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덩어리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사실 이거를 저는 세 덩어리로 나눴기 때문에 두 번째 덩어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가 그 다음 문장부터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러니까 yet the optimism soon faded 전 문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데 이제 하다가 너무 길면은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를 미리 이제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덩어리는 리얼리즘은 이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 근데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지금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제 리얼리즘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얼리즘의 인기가 80년대 후반에 비교해서 90년대 넘어서 최근으로 넘어오면서는 좀 리얼리즘이
이제 이론으로서 인기를 잃는 이유, 결과, 어떤 국제적인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얼리즘 이건데 두 번째는 리얼리즘이 lost popularity 하게 된 배경. 그래서 보면은 while it dominate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그러니까 80년대까지, realism lost popularity during the 90s,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chiefly as a result of perceived inability to predict or explai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배경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조금 길어져서 지겨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문장만 그냥 영어로 독해를 해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안 먹힌다는 소위 이제 개념이 시작된 이유가 구소련의 붕괴된 과정과 이유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맞으면, 그러니까 콜드 워 때는 리얼리즘 맞았어요. 왜냐면 서로 대립하니까 서로 뭐 암레이스하고 뉴클리어 만들고 막 일촉즉발의 막 힘의 논리로 컴퍼티션 포 파워에서 막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이 막 서로 으르렁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맞아요. 힘에 의해서 경쟁하는 건데 구소련의 붕괴, 그 다음 동유럽의 붕괴를 보면은 그 이유가 그 어떤 구소련이나 동유럽 전체에 그 공산주의 아이디올로지가 이제 시민들이나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에 대한 뭐 기대 혹은 열망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리얼리즘 때문에 구소련이 무너졌으면 얘네들이 전쟁을 했든지 파워에서 구소련이 붙었는데 미국한테 밀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리고 뭐 동유럽은 너무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좀 가르쳐드리면 뭐 유고슬라비아는 뭐 인종적인 문제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가 이런 아주 복잡 다양한 리얼리즘이랑 전혀 상관없는 개념으로 붕괴가 됐거든요. 구소련이 동유럽이랑.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네. 이제 그 얘기예요. 저 문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냥 계속 갈게요. A sense of optimism pervaded. 여기서 optimism은 이제 전쟁 안 하고 약간 realism 반대로 가는 거를 여기서 optimism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평화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니까. Pervaded public political debate, globalization seemed to be transforming the international order, and final triumph of democratic capitalism was declared.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리얼리즘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서도 결국 뭐예요? 데모크래틱 캐피탈리즘.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쵸? 어떤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이거에 통해서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1990년대 국제정세는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맞는 이론이지, 그래서 세계화가 돼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지 리얼리즘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돈이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this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globalization driven by democratic capitalism 으로 보면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realism was seen as a morally bankrupt and intellectually flawed.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필요 없는, 맞지도 않는 구시대적인 이제 이론이다라고 이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덩어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yet optimism soon faded.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optimism이 뭐였죠? 약간 리얼리즘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힘의 논리 반대로 가는. 근데 optimism이 faded 됐대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Realism is coming back. 그러니까 realism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덩어리예요. Ethnic conflict in Africa, Southeast Asia, and Central Europe, and 2001 terrorist attack in New York, and subsequent war in Afghanistan and Iraq all illustrated the continuing influence of state power, realism, power, and the horrors of political violence. Political violence, which is result of applying realism.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1990년대 그랬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뭐 September 11이라든지 또 그거를 조지 부시 주니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illegal war를 UN에서 생션도 안 해준 하지 말라는 war in Iraq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실질적으로 명분이었던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를 이라크에서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은 90년대랑 다르게 이제 2000년대에는 또 이런 리얼리즘 이론이 실질적으로 맞네. 결국은 권력 다툼이네. 결국은 힘의 이론이네. 전쟁도 나네. 힘센 놈이 그냥 힘 약한 놈은 그냥 쳐들어가네. 결론적으로 그게 도덕적으로 맞든 틀리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optimism이 fade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얼리즘이 컴백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이미 그냥 독해가 돼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 In this context, realism was partly revived.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거고 그 앞에 마지막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언급하는 거는 이건 이제 경제나 경영 쪽에 관심이 아주 많지 않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공평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근데 이 지문에 나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리얼리즘적인 이 지문에서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강대국이 약소국이나 개도국을 이제 착취를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에 어떤 바이폴러라이제이션이 생겨나고 오히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은 이거는 좀 니오리버럴적인 부정적인 힘의 논리에 연관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가 난 거죠. 그쵸?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도 리얼리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컴피티션이 최고야. 뭐 룰을 다 없애. 위너 테이크스 all 이런 것도 괜찮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 이제 니오리버럴인 거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문제 볼게요. 자, 이제 question 2 보시면요. Describe a recent and possible future event that might challenge the realist approach.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possible future event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을. 그러니까 describe recent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거나 시사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뭔지 이해는 되는데 사실 배경 지식은 없을 수가 있겠죠.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러면은 가정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 질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possible future event는. 그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안 나와도 배경 지식을 몰라도 너무 얼지 마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escribe a recent and possible future event that might challenge the realist approach.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니면 완전히 100% 오답이 되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realist approach는 이제 optimism이 아니고 이제 힘의 논리다 보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쟁도 불사하는 어떤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지배를 뭐 물리적으로까지 하는 이제 이런 상당히 강경파적인 그리고 약간 뭐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제 결과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질문의 답은 이제 어떤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고 뭐 평화적이고 뭐 이성적인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뭐 평화적인 상당히 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낸 힘의 논리로 힘센 애의 물리적인 승리로 끝난 게 아닌 그거와 반대가 되는 이제
예문을 주셔야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광탈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이유를 대도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off topic.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이었으니까 뭐 오바마 정부가 좀 한 거 중에 이란이랑 핵 협정이라든지 뉴클리어 딜 지금 어저께 뉴스에서 트럼프가 그 딜 그냥 미국은 안 따르겠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죠? 작년 시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평화롭게 미국이랑 쿠바랑 이제 다시 정식 수교를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뭐 몇십 년 만에 정상으로는 또 쿠바에 갔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게 나왔으면은 사실 북한이랑 남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 되게 좋은 예가 되겠죠. 예. 이제 뭐 연초에만 해도 전쟁 날 뻔했는데 지금 이제 대화로 풀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리얼리스트 어프로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UD 질문의 꽃이네요. 그죠? 이번에 항상 나오는 거고 이제 critical reasoning,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의견이 있는데 반대 사람이 너를 어떻게 criticize 할지를 반대 사람 의견을 제시해보고 또 그 반대 사람 의견을 제시를 받은 후에 네 포지션을 디펜드 해봐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디베이트를 하듯이 상당히 이제 비판적 사고를 요구를 하는 질문이죠. UD에서 매년 나오는. 근데 재밌어요. 간단하게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이니까. How might a supporter of realism living in the days of King of Liang argue against Mencius? How would Mencius respond to such criticism?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게 양왕 맹자 시대인데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패세지 1을 보고 듣고 어떻게 맹자를 비판했을 거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네, 물론 수업에서 우리 리얼리즘, 뭐 리버럴리즘, 뭐 아이디얼리스트, 컨서버티브 뭐 배경 지식으로 이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답변할 수가 있었는데 제 학생들은 어쨌든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맹자야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맹자하면 뭡니까? 배경 지식으로 측은지심이랑 맹자는 뭐예요? 이상주의자예요.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죠?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하게 봐요.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하고 의무론적인 삶을 살면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번 문제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파들은 맹자야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정이 안 맞으면 어떡할래?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뭐 그렇게 측은지심이랑 저스티스만 과정만 운운하면은 경제 발전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다른 놈이 못 되면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한테 착하게 해주려고 하면 뭐해? 다른 나라는 힘을 키워갖고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현실주의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넌 몽상가야. 뭐 이러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맹자 입장에서 다시 오면은 이제 디펜드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몽상가야 할 때 예문을 들면 리얼리스트 어프로치가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예문을 들면 돼요. 그러니까 맹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for example 하면서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이 일어나 왔고 그게 맞든 틀리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약소국이었고 어떻게 됐든 뭐 임페리얼리즘이라든지 뭐 그 전의 역사를 봐도 결국 힘센 놈이 말이 안 먹히면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지배를 했고 또 약소국은 지배를 당하고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맹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원천적으로 관계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막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원래 세상이 이런 거니까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모든 사람이 그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굴복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진심이 아니라면은 쇼텀 솔루션이지 롱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리얼리스트 어프로치는 맹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하고 정말 뭐 자유나 이성, 뭐 교육, 그 다음에 법치국가, 정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의무론적인 행동만이 실질적인 롱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봤을 땐 되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방금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되고, 예문은 아까 뭐 역사적으로 전쟁은 일어났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면 돼요? 그거는 쇼텀이고 롱텀으로는 뭐 임페리얼리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네.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은 원천적으로 롱텀 솔루션은 될 수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면 돼요. 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그게 힘이 있는 자의 영원한 승리거나 justify 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좋은 결말을 맞지도 못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 UIC UD 하스 면접의 꽃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반대파들은 맹자야 넌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맹자는 야 니네는 본질을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야. 결과만 보는 단순한 놈들이야.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3번 남았고요. 3번은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영어도 모델 앤서를 해가면서 자, 1번, 2번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비디오가 길어지면은 다 보시지 못할까봐 답변 내용만 이렇게 찍어드렸고요. 3번 제가 영어로 모델 앤서 개념도 좀 이렇게 풀어내면서 한번 문제풀이 해드려 볼게요. 자, 2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3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동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